전기차 기술의 다음 도약, 그 열쇠를 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?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,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. 아니, 주유소에선 기름 넣는 거 금방인데 왜 내 전기차는 커피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충전이 안 될까요?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죠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일상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 모든 문제의 핵심, 결국 배터리 기술에 있습니다. 더 멀리, 더 빨리 충전하기 위한 그 기술적 한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배터리 성능을 꽉 막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음극재라는 부품인데요. 지금 쓰고 있는 흑연은 안정적이긴 한데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. 반면에 실리콘은요. 이론상으로는 흑연보다 에너지를 10배나 더 저장할 수 있어요. 엄청나죠? 근데 여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부피 팽창 문제예요. 실리콘이 충전을 할 때마다 자기 몸집보다 3배 이상으로 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. 그러다 결국엔 스스로 부서져 버리는 거죠. 이러니 이 엄청난 잠재력이 그냥 그림의 떡이었던 거예요.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, 대주전자재료가 딱 등장합니다. 모두가 이거 안 된다, 불가능하다 했던 실리콘 문제를 해결해낸 거죠. 대주전자재료의 핵심 기술은 이 막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을 길들이는 특허 기술인데요. 쉽게 말해서요, 실리콘 입자 하나하나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씌워서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. CVD라는 독자 기술인데 이걸로 팽창을 딱 제어해서 실제 자동차에 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소재로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. 근데 더 대단한 건 이게 그냥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포르쉐 타이칸 같은 쌩쌩 달리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이 기술이 들어가고 있어요. 양산까지 성공했다는 거죠. 경쟁사들이 이걸 따라오려면요, R&D에 2, 3년, 자동차 회사 품질 테스트 통과하는데 또 2년, 못해도 4, 5년은 뒤쳐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건 거의 넘사벽 기술 격차를 만든 셈이죠. 자,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이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5,694%. 이게 2024년 예상순이익 성장률입니다. 네,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. 5,694.11%.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? 기술적 돌파구가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. 순이익만 그런 게 아닙니다. 매출도 보세요. 그냥 수직 상승이죠? 2024년부터 26년까지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뜰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로켓 성장이라고 봐야죠. 지금 당장 대주전자재료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실리콘 음극재가 한 25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.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은 다른 기존 사업들 비중도 꽤 크죠. 자, 근데 2년 뒤를 볼까요? 2026년이 되면 이 파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무려 64%까지 치고 올라와요. 이제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. 이건 그냥 사업 하나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가 바뀌는 그런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폭발적인 성장에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.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차세대 4680 배터리랑 신형 모델 Y에 대주전자 재료의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.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, 그럼 이 회사는 정말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아시죠?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.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법이죠.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장 스토리에 과연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들,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먼저 내부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거의 7배나 늘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당연히 빚도 늘고 고정비 부담도 커지겠죠.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요즘 전기차 시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. 혹시라도 이 침체기, 소위 캐즘이 길어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원자재 가격이 널뛰는 것도 부담입니다. 그래서
분석 자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만약 단타, 단기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다면 지금은 아닐 수 있다고요. 왜냐하면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를 싹 다 모아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핵심은 딱 이겁니다.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. 거의 90% 이상으로 봐요.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을 사는 건 기술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위험도를 한 30%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는 정말 좋은데 언제 사느냐 하는 타이밍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크게 세 가지 길로 볼 수 있겠네요. 만약에 테슬라 공급 계약 같은 초대형 호재가 빵 터지면 12만 원, 많게는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. 반대로 전기차 시장에 아예 주저앉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5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.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는 이런 전략을 추천하고 있어요.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. 일단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는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초반 사이에서 한 40% 정도만 먼저 담아두고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. 그러다가 주가가 확실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, 저항선인 7만 원을 뚫어냈다, 그때 나머지 60%를 채워 넣는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.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전기차 충전의 불편함, 이 지루한 기다림을 끝내고 진짜 전기차 시대를 활짝 열어줄 그 열쇠가 과연 대주전자재료의 이 작은 실리콘 입자가 될 수 있을까요?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